잇몸 질환을 조기에 예방해주는 스케일링을 1년에 과연 몇 번을 받아야 하냐고요? 제가 상황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치과 엄니 백의선입니다. 스케일링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물어보면 다들 받는 주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링을 받는 적당한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험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죠. 스케일링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본인 부담금이 16,000원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구강 상태가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만든 주기예요. 보통 사람은 최소 1년에 한 번을 받으라는 의미고요. 선천적으로 치석이 잘 쌓이는 분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한 분들, 잇몸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보다 자주 받는 게 좋죠. 선천적으로 치석이 잘 쌓이는 경우가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 이런 분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침에 들어있는 인 같은 무기물 함량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치석이 더 빨리 쌓이게 되고 침의 점성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한마디로 남들보다 침이 조금 더 끈적끈적하신 분은 치석이 조금 더 빨리 쌓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정교합이 있어서 치아가 삐뚤삐뚤하다면 칫솔질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당연히 훨씬 많겠죠. 이런 부분에 치석이 또 빨리 쌓이게 됩니다. 칫솔이나 시실로 청소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찌꺼기가 계속 쌓이고 또 쌓이면 이것들이 침의 성분하고 합쳐져서 단단하게 굳기 시작을 해요. 침 속에 들어있는 인이나 칼슘 같은 성분들이 음식 찌꺼기나 입안에 돌아다니는 세균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치석은 기본적으로 세균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치석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을 따라서 붙어 있는데 이 세균 덩어리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잇몸 염증이라는 건 초기에는 양치질 할 때 그냥 단지 피가 나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 잇몸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잇몸병이 되고 잇몸 안에 들어있는 잇몸뼈를 녹이기 시작을 합니다. 잇몸뼈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점점 내려가겠죠. 잇몸이 내려가면 이 잇몸에 덮여있는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시릴 수가 있고요. 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 내려간 곳 까만 구멍도 생기게 돼요. 밑쪽으로도 당연히 안 좋고 이 부위에 치석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잇몸뼈가 정말 많이 녹아버리면 나중에는 치아를 지탱해주지를 못하니까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발치하게 되고 결국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잇몸병이 있을 때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다. 아까 치석이 세균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이 세균이 잇몸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제일 최악이에요. 당뇨 같은 질병이 심해지고 고혈압, 뇌졸중, 알츠하이머, 폐렴의 원인이 되거든요. 또 임산부에서는 잇몸병이 있으면 조산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엄청 무시무시하죠. 스케일링 비용을 굳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 질환을 조기에 예방해주는 스케일링을 1년에 과연 몇 번을 받아야 하냐고요? 제가 상황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나는 나이도 20, 30대로 젊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난 적도 없고 잇몸이 별로 부은 적도 없다. 이러면 통상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로 1년에 한 번씩만 건강보험 적용받고 스케일링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나이가 중년 이상이고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고 피곤하면 잇몸이 자주 붓는다. 또는 치과에서 잇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스케일링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거울을 봤더니 아래 앞니 뒤쪽에 치석이 벌써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잇몸병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서 치과에서 마취하고 잇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다. 잇몸병 때문에 잇몸이 주저앉아서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 이런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분들은 치과에서 스케일링 이외에도 잇몸 치료를 권유한다면 그것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 치실, 치간 칫솔 이 세 가지 사용법을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매일매일 적절하게 잘 쓰시면 치석이 확실히 덜 쌓입니다. 스케일링 주기를 당연히 늘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주 받아서 안
안 좋을 건 없습니다. 보험 적용을 1년에 한 번만 해주니까 돈이 조금 들겠죠. 간혹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잇몸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 잇몸이 내려갔다 하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절대 팩트가 아니에요. 치석이 치아색처럼 약간 누런색을 띠기 때문에 치석을 떼고 나면 마치 치아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순 있어요. 그리고 잇몸과 치아 사이의 구멍, 즉 블랙 트라이앵글에 치석이 들어차 있다가 제거가 되면 구멍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잇몸이 치석 때문에 부어 있었다면 치석 제거 후에 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 안심하고 스케일링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일링 주기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이 주기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앞으로 양치질, 치실, 시간 칫솔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